안녕하십니까. 자, 사무인사관리 예상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특히 이 사무인사관리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 푸실 때 좀 예측해서 학습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조직구조론이나 이렇게 인사관리 쪽에 이제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조금 쉽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양이 광범위해서 쉽게 맞추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 뭐 4문제, 5문제 나오면 반 정도를 이제 맞추는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다뤄봅니다. 문서 분류의 원칙이다. 옳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예전에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다뤄보는데요. 종 1점 상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의 원칙에서부터 병치 원칙까지 그 내용이에요. 1번 보시면 큰 범주에 종속된 부분이 없도록 정리를 한다. 이 부분.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가 하나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우리 병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1번에서 1번은 병치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유사한 것들로 구분해서 부문별로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 놓는다. 종합의 원칙이죠. 종합 선물 세트, 종합. 그쵸? 자, 세 번째 보시면 문서 분류 기준이 정했다. 야,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밀고 가야 되죠. 일관성 있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관성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간단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점진의 원칙 맞죠? 점진.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5번 보시면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 상호 배제하라 그 얘기죠. 상호 배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일점 상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해둡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해고. 이 근로기준법상 이 해고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선 1번 보시면 서면 통보해라. 그죠? 서면. 해고의 효력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또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용은 구제 신청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해고가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부당해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 권리 구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제 노동위원회로 가죠. 노동위원회로 가고, 노동위 결정에 불복을 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중노위. 이 중노위의 어떤 재심 판정에 불복을 한다 하면 행정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고, 요 이제 제척 기간은 요걸 이제 3개월 이내에 가면 되고, 요걸 이제 10일 이내, 요걸 이제 15일 이내에 이렇게 이제 제척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2번 이렇게 이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보시면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이 된다. 그럼 부당해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구제 명령 내리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이제 그 구제 명령을 했는데 나 거기 뭐 같이 일하기 좀 그렇다. 한 번 또 뭐 해고 명령도 내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임금을 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명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자, 5번 보시면 진호위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15일.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 교재에는 그 10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좀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15일이 맞습니다. 15일 이내 중노위에 요 부분이군요. 제가 잘못 봤는데 요게 아니고 요 부분은 요게 아니고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중노위의 재심 신청은 그렇죠. 10일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 15일이 아니고 10일이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고 답으로 체크를 합니다. 일단 이 해고와 관련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은 잘 나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제척기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5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해고의 형태 중에 하나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이야기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자, 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이제 근로자 잘못이 아니죠. 경영이 잘못돼서 지금 해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는 일정 절차, 또 일정 요건, 또 일정 효력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요건 이야기할 때 정말 어렵다, 긴박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양도인수합병 여기에 속해 있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게 근로자 잘못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구 노력을 막 해야 되죠. 사죄를 턴다든지 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또 해고 기준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해고를 하게 돼서 이제 해고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해고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 그래서 이 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있으면 노동조합이죠. 없으면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50일 전에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모든 절차를 지켰을 때 이렇게 이유 있는 정당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핵심은 요겁니다. 그죠? 요거. 통보. 절차상 이 통보를 제대로 지켰느냐. 그래서 그 3번 문제도 보시면 뭐 1번, 2번, 또 3번 성차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이제 되고 4번 보시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아니죠.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라. 그래요. 그죠? 그랬을 때 효력을 갖는다. 그 얘기죠. 따라서 3번은 4번. 여기 이제 4번 이야기입니다. 4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인데요.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이야기인데요. 요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은 요 부당 해고의 구제 신청과 같습니다. 절차는. 그죠? 부당 노동행위의 그 구제 신청도 부당 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에, 또 노동위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10일 이내 중노위에,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4번 내용 보시면 기억번은 요거죠. 요거 3개월 이내. 그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중노위의 재심은 10일 이내. 그리고 행정소송은 15일 이내. 그래서 3개월, 10일, 15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4번. 이것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이 해고 중에서 이렇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보셨고, 하나는 이제 예고 해고죠. 예고 해고. 정당한 사회에서 해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고를 하라는 거죠. 얼마? 30일 전에. 30일 전에 하기가 그렇다 하게 되면 31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하면 돼요. 이렇게. 통상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임금 주고 이제 해고를 하게 돼.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죠.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우리 이제 663이수 했던 거죠. 그래서 이 66은 6개월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계절적인 업무, 또 월급 근로자는 6개월, 일용직 근로자는 3개월, 또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2개월, 또 수습 사용 중이자. 이게 이제 적용 예외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2번을 보시면 2번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이야기할 때는 2개월입니다. 2개월. 그죠? 3개월이 아니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문제 근로기준 법령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의 임금 채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6번 보시면, 임금 채권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의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우선, 순위를 보면, 1순위는 임금과 이 퇴직금 중에서 최종 3월분만 1순위, 최우선 면제가 되죠. 이건 최종 3년분만. 그 다음에 2순위는 조세공과금이고요. 3순위는 물건에 기인한 채권이죠. 그 다음에 4순위가 기타 채권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임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들 1순위 제외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임금이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죠? 3년.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자, 6번 문제 보시면 1번 보시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보상금 또 3년분. 자, 요거뿐만이 아니고 이제 재보상금도 여기 들어가죠. 재보상금. 이러한 것들은 이제 1순위다. 그 얘기고요. 맞고. 자, 2번 보시면, 시효는 3년이다. 좋습니다. 맞고. 자, 3번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퇴직금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보상 청구권도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3년.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제 서류. 그래서 임금 관련된 중요 이제 서류는 주의하셔야 돼요. 임금 관련된 서류는 3년이 맞습니다만. 근로자 명부 이런 것들. 근데 이 재보상금 관련된 서류는 이제 소송을 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효로 소멸하기 전까지 또 이런 것들이 또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이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재보상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재보상에 관한 중요 서류는 어떤 그 기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시효로 소멸되거나 아니면 그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제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번에 나와 있고 5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죠? 3년간 보존하는 서류는 임금에 관한 서류만 3년 보존하는 겁니다. 재보상은 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7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7번 문제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노무관리 내용 중에 근로기준법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이제 증명서 발급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구한 사항만 내줍니다. 요구한 사항만, 예, 핵심 요구고요. 요구한 내용만, 이렇게 즉시 내주도록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초과 근로를 하게 되면, 이 이제 수당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수당 대신에 휴일을 별도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수당 안 줘도 되고, 예, 휴가를 줄 수도 있다. 수요일에 이제 휴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일제히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 이건 한번 봤죠? 이내에 지급해라. 퇴직금 같은 경우 14일 이내 지급 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죠? 자, 4번 보시면, 예, 요건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는, 이제 광범위해서 이 내용을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드시 이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또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로 휴업한 기간, 또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은 연차유급 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으로 본다. 일단 내용이 길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학습하실 땐 출근 간주라는 형태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유급휴가 1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을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휴가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휴업을 했다. 아파서 휴업을 했다. 출산 전후 휴가로 뭐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이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출근은 실제로 안 했지만 출근한 것으로 보죠. 출근한 것으로 본다. 출근 간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쳐서 휴업을 했거나 또 이렇게 출산 전후로 휴업한 이 두 가지 경우만 출근 간주로 인정이 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 4번이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암기하시면 실제 이제 시험 지문에서 이제 그 오류를 범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둡니다. 자, 5번 보시면 우리 이제 퇴직금 이야기할 때 10명 미만이다 이러면 굳이 뭐 확장 급여형이나 또 기여형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해도 이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명 미만. 답은 이제 4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이제 8번 이제 휴가와 관련된 이야기 좀 보실 텐데, 유급휴가. 대표적인 유급휴가는 이제 연차죠. 예. 자, 1번 보시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이제 통상임금, 평균임금.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뭐 평균임금이 될 수도 있고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1번. 그래서 이게 평균임금이 될 수도 있고 통상임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퇴직금이다 그러면 평균임금, 해고수당이다 그러면 통상임금 구분해야 되지만 이 유급휴가에 관련된 수당은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을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년이 안 된 사람은 어떡할 거냐? 또 하나는 80% 이상 출근 안 했는데, 80% 출근 안 했는데, 한 달은 이렇게 달로 보면, 또 만근한 달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달 기준으로 해요. 달을 만근을 하면 1일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1년 미만 또 80% 미만 이렇게 해도 1개월을 개근했다 그러면 1일을 줘라. 예,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인 게 이거죠. 요게 이제 2번이고 정확히 보면 또 요 내용이 3번에 또 있네요. 그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요 지급을 하고 이제 2년마다, 그러니까 3년이 되면 2년마다 플러스 1일을 하죠. 예, 좋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요 연차 유급휴가, 이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사무인사관리에서도 다 정리했지만 소멸시효는 크게 이제 세 가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1년짜리는 지금 바로 이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 5년짜리는 국가수가죠. 국가수가. 국민연금, 과온합금에 대한 수권자, 가입자의 권리만 5년이죠. 그죠? 다 나머지는 다 3년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번에서 연차유급휴가는 3년이다 이러면 안 되죠. 연차유급휴가는 1년입니다. 따라서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보셨고요. 9번의 임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
자, 임금 이야기의 문제는 뭐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만 이게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해고, 휴가, 임금이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지속적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임금 관련해서는 이게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 정도 구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사용자는 해고하네요. 해고수당. 해고수당, 해고의 고통이 따르죠. 통상임금. 이거 아닙니까? 근데 1번 보니까 평균임금을 지급해라. 그래서 1번이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죠. 그죠? 자, 2번 보시면 휴업수당. 휴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평균임금이죠. 평균임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100분의 70. 이거는 평균임금 31분 이상. 이렇게 해야 되죠. 자, 2번은 맞고요. 3번은 초과근로수당이네요. 네, 초과근로수당은 이거는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약정된 금액으로 해야지 평균임금으로 하면 매번 변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50.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분까지 하면 1.5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감급 제재 얘기인데요. 이건 그냥 하나 지문으로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뭐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임금을 이제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한 번에 뭐 많이 하지는 않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 평균임금의 2분의 1 또 총 10분의 1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급 제재의 경우.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하고 10분의 1. 그러니까 이건 하루 거의 반.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10분의 1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럼 뭐 이게 또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5번 질문 보시면 퇴직금 제도. 퇴직금 이것도 해야 되죠? 퇴직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그죠? 평균임금. 그래서 이 평균임금의 이건 이제 31분 이상이죠. 31분 이상. 그래서 평균임금 31분 이상. 요거는 1년에 그렇습니다. 1년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특히 이제 잘 나오는 게 해고수당, 휴업수당,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이거죠. 그래서, 통상임금 2개, 평균임금 2개. 이거 이제 구분해 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임금 부분 이제 보셨고요. 계속해서 10번 이제 근로계약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서 사실 이제 기존의 내용들 출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보셨던 해고, 휴가, 임금 여기에서 이제 거의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근로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로계약 그러면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이제 대등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대등하게 할 거냐. 그 핵심적인 부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어떤 이제 서면 작성을 하잖아요. 이 작성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교부가 돼야 돼요. 교부가 반드시 되어야지 사용자가 나중에 딴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 보시면 이제 1번 보시면 이제 근로계약을 하는데 일부 근로기준법보다 떨어진다. 그럼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1번 맞고. 자, 2번 보시면 2번은 뭐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이죠. 뭐 수호전 근로시간 어떻게 하고, 임금은 어떻게 하고, 뭐 휴일은 언제 하고, 연차 유급 휴가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자, 3번.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이제 서면을 작성을 하고 교부해야 한다죠.
원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아, 꼭 주세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달라고 안 해도 교부를 해야 돼요.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자, 4번. 예. 손해배상 할 수 있고 근로계약 해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 서류. 서류 몇 년간? 예, 서류는 5년간. 그래서 이제 3년이죠. 요 3년간 보관해야 되는 서류가 근로자, 이 약자와 관련된 거, 어린이, 그죠? 성희롱 예방교육, 또 하수도,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이제 최저임금법 이야기인데요. 예. 자, 11번, 최저임금.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법은 그렇게 이제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아요. 좀 간단한데요.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하나는 최저임금액의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최저임금액을 주지해야 되는 이 주지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이제 11번 문제는 요 최저임금액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액,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간당 6030인데요. 자, 이건 이제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100% 다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10% 감액 적용되는 것이 있죠. 요거 어딘지. 지난해까지는 이제 단감 근로자가 포함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단감 근로자도 100%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가 여기였는데 지금은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수습 사용 중이자만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2번은 수습 사용 중이자니까 10% 감액해라 맞고요. 3번은 단감 근로자는 다 줘야 돼요. 10% 감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예,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인데요. 예,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중에, 요 주지 의무, 있죠? 주지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제 12번. 그래서 12번에 2번 보시면, 최저임금을 이제 알려줘라 라는 거죠. 주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심의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 두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만약에 이제 주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주지 의무를 위반했다.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특히 이제 미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저임금하고 이제 근접해 있어서 이런 거 이제 알려줘야지.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최저. 과태료. 아예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 이거 최저임금액 이걸 위반했다. 이건 크죠. 이거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고 주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그래서 여기도 12번에 4번 보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5번은 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최저임금액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최저임금 지급이 되는지 확인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야기예요. 그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 제도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말하죠. 퇴직연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이렇게. 확정기여형.
자, 좋아요. 이제 요 큰 틀에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운용의 문제입니다. 운용. 물론 이제 해설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운용, 이 연금 이야기죠. 퇴직금이 물론 다 사업적 하니까. 이 퇴직연금의 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입자는 스스로, 이제 근로자가 가입자가 되죠. 이 가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확정급여형이 아니고 확정기여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1번. 예. 자, 2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연금, 또 퇴직금 제도 뭐, 이렇게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연금에 이런 거 이제 있는데, 서로 이렇게 바꿀 때, 이런 거 이렇게 바꿀 때, 이거 반드시 물어보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현대로 보시면, 가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한테 물어보고 해라. 당연하죠.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냥 나 모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당연히 담보가입이 가능하다. 담보도 가능하고 또 중간정산도 가능하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4번은 풀었던 이야기죠. 10인 미만이다. 그럼 개인형 퇴직연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퇴직금의 지급은 14일 이내라 그랬죠. 14일 이내. 이거 안 하면 3년 이하 징 2천만 원 벌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이제 잘 좀 틀리고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년분의 총 급여를 12분의 1로 나누어서 사용자가 연금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분, 기여분을 근로자, 그러니까 가입자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좀 이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셨고, 이제 해설로 밑에 이제 잘 돼 있죠. 거기 이제 운용 주체라고 해서 확정급여형은 사용자,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4번. 예, 이건 이제 계속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요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요. 자,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연금 제도다. 1번 맞죠? 1번 맞고. 2번 보시면 퇴직금 제도. 그럼 이 퇴직금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퇴직금 평균임금이라 그랬죠? 평균임금. 1년에 31분 이상이다 그랬어요. 2번, 예, 맞습니다. 자, 3번.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아무튼 설정하지 않았다.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 답은 이제 3번. 그리고 뭐 경비원, 뭐 미화원, 뭐 사무실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두시면 안 돼요. 이제 차등을 두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죠.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뭐 이것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야 되죠. 예, 5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 이제 뭐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이제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거,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는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5번 문제예요. 예, 보시면 퇴직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예, 이거 뭐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차등을 두지 말아라. 이건 아까 했던 거죠?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차등을 두지 않는다. 맞죠? 자, 2번. 주택 구입
등으로 이렇게 퇴직금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 본인 명의. 그러면 이거 정산, 그러니까 중간 정산이죠.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정산 가능해요. 예,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 산다고 무조건 정산해 주진 않죠. 본인의 요구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요구하는 경우에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전에는 이제 퇴직금을 막 미리미리 이렇게 급여에 이렇게 얹혀서 그냥 매달 이렇게, 그러니까 매월 급여에 막 이렇게 얹혀서 했는데 그건 다 부당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가급적이면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본인 집 사는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요구하는 경우죠. 나 집 산다고 해서 무조건 정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시효는 3년. 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시효에 대해서는 봤죠. 1년짜리, 5년짜리 제외하고는 다 3년이니까 이것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뭐 요 중에 하나를 설정해라라는 부분이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요 이제 그 중간 정산의 경우 요 부분 좀 주의 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이거 이제 좀 단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죠? 우리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단편적인 이야기라서 이건 이제 문제로서 좀 기억을 해둡니다. 실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유사하게 나오게 되죠. 16번.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는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노동조합은 그 말 그대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데 1번처럼 사용자가 온다. 사용자가 참여한다. 그럼 당연히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오지 않는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를 받는다. 뭐 사람만 안 왔지 돈이 오면 다 똑같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 지금 이제 보면 이 주된 부분이라고 안 하고 일부분이다. 이렇게는 원조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공제, 복리서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경우는 안 되죠. 친목회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4번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시키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돼야 되니까. 또 5번처럼 정치운동은 지읒자만 들어가도 이건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주된 부분이냐 일부분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구성을 한 거죠. 자, 아까 이제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그 17번 문제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까 이제 요구하는 경우에 본인 명의의 중간 정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17번 문제에서 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1번 보시면 본인 명의 무주택자입니다. 당연히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 또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전세금은 일의 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근로자,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요양 관련해서 할 때는 이제 6개월 이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 또 개인회생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역산 5년입니다. 5년. 근데 우리 17번에서는 역산 3년 그랬으니까 답은 일단 3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정산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이 쭉 오르다가 피크제가 돼서 이제 떨어지면 요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겠죠. 그 밖의 경우.
그래서 답은 이제 2, 3번이고요. 퇴직금 중간 정산하게 되면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요 6개월과 요 5년, 네, 요 두 가지 숫자를 좀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까지 살펴보셨고요. 18번 문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